전국의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과연 부동산은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미분양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증가하는 폭이 좀 심상치 않고요. 현재 늘어난 미분양 물량이 무려 10년 만에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따지자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2008년도가 좀 약간 피크였지만 그 이후로는 이렇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태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지금 현재 현존한 문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 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무려 7만 5천 가구입니다. 전월 대비는 10.6% 상승을 한 거죠. 7만 5천 가구, 제가 저번 달에 방송했을 때는 한 7만 가구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미분양이 한 7만 가구 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5천 가구나 더 나왔어요. 미분양 물량의 상승세가 좀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죠. 말로만 하면 표현이 잘 안 돼서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 7월 달에 3만 가구였죠. 그리고 9월 달에 4만 가구, 11월 달에는 5만 8천 가구,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7만 5천 가구.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좀 빠르죠. 상승률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최근 것만 보면은 그래서 뭐 7만 5천 가구가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한번 과거의 미분양 주택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은 연도별로 좀 표시가 된 거고요. 이 뒤쪽은 이제 최근에 월 단위로 좀 표시가 된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좋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었던 20년도, 21년도 그때 보게 되니까 미분양이 만 가구, 전국에서 이제 미분양 수치가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이제 2022년 7월 달부터 미분양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보게 되니까 7만 5천 가구가 이쯤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위치를 볼까요? 대략 한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선이. 그러면 2012년 12월 달이랑 비슷하네요. 우리가 부동산의 본격적인 상승이 2014년도거든요. 이때부터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미분양이 줄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2012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그때죠. 제가 이때를 아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1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제가 부동산 시장에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라서 이때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1년도, 12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사러 가면은 집값을 깎는 게 당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이 2억 4천에 나왔다. 그러면 집을 사러 가서 한 2억 3천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깎아주는 게 또 당연한, 어떻게 보면 예의였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야 팔리니까. 그런데 최근엔 이제 부동산이 폭등하다 보니까 뭐 깎아달라고 얘기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 집도 보지도 못하고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었는데, 지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던 때가 2011년부터 14년 사이예요. 근데 그때 미분양 물량하고 지금 미분양 물량하고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완연한 좀 하락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최근에 뭐 금매가 소진되면서 집값이 반등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주 싼 금매들이 팔리는 거지 금매가 팔렸다고 집값이 반등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전체적인 평균을 끌어올려야 집값의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미분양 수치는 예전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던 2012년도 그때 미분양 수치랑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미분양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부 입장은 개입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미분양을 매입을 해서 부동산을 반등시켜버리면은 아무래도 여론이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제에 타격을 줄 경착륙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전에는 6만 2천 가구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미분양이 6만 2천 가구가 넘어가면은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7만 5천 가구인데 개입할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을 너무 많이 믿지는 말고 뭐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입장보다는 여러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자 이제 좀 각자 도생해야죠. 각자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미분양이 지방에 84%가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 몰려 있다는 뜻은 지방의 집값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수도권에는 16%, 지방에는 84%. 여러분이 봐도 어디가 미분양 위험 지역인지는 한눈에 딱 보이죠. 거기다가 지방은 인구 소멸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증가가 될 겁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사람들은 몰려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더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게다가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곳에서 돈을 벌 확률이 낮다는 뜻이고, 젊은 사람들도 돈을 벌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방이 이제 인구 소멸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빨간색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 정도였어요. 그냥 뭐 전국에서 저런 곳이 뭐 몇 군데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2047년 이제 우리의 미래죠. 수도권과 지방의 중심 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때요? 거의 다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예측이 근데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2047년이 꼭 그때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아주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예측했을 때는 204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는 2030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인구 감소는 2020년도부터 일어났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55만 명. 근데 2020년 이후로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죠. 2020년에 뭐 5,18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는 5,170만 명, 2022년에는 5,160만 명, 지금은 5,155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대략 해마다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출생자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최저율이죠. 0.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줄어서 0.78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안 낳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인구 감소가 지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미분양도 지방에서 쌓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집값이 급등했던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했죠. 집값이 어디부터 올랐어요? 서울부터 올랐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번졌고, 그 다음에 지방의 대도시, 그리고 지방의 좀 비인기 지역까지 이렇게 퍼졌었는데, 이미 그게 우리한테 학습이 돼 있어요. 최근 뭐 2, 3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학습이 돼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번에 급등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기회가 오면은 수도권이나 지방 중심 도시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의 아무 지역이나 가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야 서울부터 오르더라, 또는 수도권부터 오르더라, 올라도 지방의 중심 도시부터 오르더라, 이런 게 학습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지방은 인구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역에 내가 부동산 반등기가 온다고 집을 사는 게 좀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는 부동산이 살아나도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뭐 물론 서울을 사라, 물론 수도권을 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각 특색이 있겠죠. 대기업이 유치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방 소도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좀 탄탄하게 유지됐던 지방 도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고요. 무조건 아무 곳이나 사던 시절은 좀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뭐 물론 내가 집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그냥 내 집을 하나 사려고 한다, 그럼 아무 데나 사도 되죠. 뭐 생각 없이 사도 됩니다. 근데 내가 집을 사면서 좀 돈도 벌고 싶다 하면은 좀 생각을 깊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미분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마 미분양은 올해 안에 10만 가구가 넘어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분양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우리가 급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3일절인데 한번 3일절을 기리는 생각을 잠깐만 해주시고요. 공휴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